저는 이제 어떻게 팀을 운영했냐면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특이할 거예요. 저는 제 계정 자체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대회 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딱 저는 그냥 제 계정에 오더북을 올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 레벨이 어디고 저항 레벨이 어디고 이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뭐 아무리 뭐 지지 레벨이고 저항 레벨이고 어디서 뭐 매수가고 이렇게 정해줘도 매수가를 정해줘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실제로 내가 어디서 진입할 건지 숫자로 안 적고 그냥 제 계정 상태를 그냥 오더북이라고 하죠. 뭐 어디에서 매수가를 걸어놨고 어디에서 익절을 볼 거고 그리고 수량 자체도 보여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도 굉장히 개념을 어려워해요. 내가 내 시드 대비 얼마를 진입해야 되고 또 혹은 뭐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로 이제 추가 진입을 할 때 내가 지금 진입된 비중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또 비중을 뭐 혹시 넣어야 된다라든지 단순하게 어떤 대회에 대한 어떤 뭐 시그널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산 운용 관리라고 해야 되나? 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손절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손절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절을 한다고 하면은 뭐 분할 이제 우리가 분할 익절도 하지만 손절도 저는 똑같이 분할 손절을 하거든요. 바로 뭐 그냥 뭐 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전부를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분할 손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산 운용에 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내 전체 시드 대비 어떤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지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팀원들한테 보여드리고 아 은사는 저런 식으로 시드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익절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시키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더북을 공유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참가자 팀원들이 은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은 거네요? 똑같이 따라할 사람은 똑같이 따라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뷰나 많은 이제 분석글을 보면은 지지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1,000으로 잡아놨어. 지지 레벨을 11,000으로 잡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 이 11,000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은사가 지지 레벨을 11,000이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 11,020,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11,000불에 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11,000, 뭐 15불이 됐든, 뭐 11,000, 뭐 20불이 됐든, 어차피 뭐 15불 차이야. 뭐 이렇게 뭐 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오차 범위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뭐 아직은 내가 정한 지지 레벨에 정확하게 안 내려왔지만, 아, 이 정도 오차 범위는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그냥 무시하고 그 예를 들어서 진입가가 11,000불이지만 뭐 약간의 오차 범위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 우리가 실제 진입하려는 가격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팀원들은 제가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려면 따라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은사가 매매하는 걸 보고 좀 상황을 보고 이제 뭐 뒤늦게 참가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팀원들 마음이죠. 그러면 그 따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멤버가 99명에 육박을 하잖아요. 이분들과 이렇게 예. 실시간 소통을 매번 하시는 건가요? 이게 소통방은 그 대외 소통방은 없고 이게 대외 소통방은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채널이 있어요. 소통방은 없습니다. 소통방은 그러니까 대외 소통방이 아니라 전체 그냥 채팅방이라고 해야 되나? 제 음, 전체 채팅방이 2,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대화를 나눕니다. 굳이 그 채팅방이 따로 2,000명 있는데 중에 멤버들이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요거는 이제 방 운영 관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000명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대회 팀원들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입절 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이제 거래하는 대화가 오고 갈 텐데 우리 팀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00명 중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화하는 거를 보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마케팅 같은 느낌이죠. 그 어떻게 대회에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거는 아까도 제가 제 운영 방식이 좀 다른 방이랑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부분 실제로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분석가들이나 뭐 트레이딩뷰나 아니면 혹은 이제 바이빗에서도 진행하는 뭐 그런 어떤 뭐 어떤 그런 분석가들 바이빗에서 활동하는 분석가들 글들을 봤을 때도 사실 매수가나 뭐 매도가 뭐 지지 레벨이나 저항 레벨에 대한 정말 양질의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시그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뭐 매수가 매도가 아무리 이거에 정확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익절 볼 때는 시드를 10%씩만 조금 진입을 했는데 내가 손절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승률이 90%야. 근데 9번의 익절을 봤을 때는 시드를 막 5%, 10% 조금씩 넣었단 말이야. 근데 손절 볼 때는 내가 시드를 막 50%, 막 70%를 넣었는데 손절이 나오면은 아무리 승률이 90%여도 내 실제 손익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시그널을 줘도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작성하는 대로 트레이딩부에 글을 올리는 대로 나는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난 분명 시드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시드가 안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게 시그널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시그널은 부가적인 거고 결국은 내 자산을 내 시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숫자로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계정 자체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계정 자체를 올리면은 내 전체 시드가 얼마인지도 항상 제가 적어드리고 예를 들어서 0.1비트라고 했으니까 그럼 0.1비트 중에서 내가 수량을 몇 개 진입하고 익절을 볼 때에도 한 번에 익절 안 보고 이제 또 어떻게 분할로 어떤 식으로 익절을 진행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할 때는 손절을 보거나 아니면 물량을 덜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하는 어떤 자산 운용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되게 커다란 목적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순전히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상금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하셨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이렇게 답변 진행을 처음이에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저의 애청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니까 대부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구나 하고 대부분이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세요라고 전하고 싶은 게 전문가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째는 절대 복리식으로 이거는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른데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저의 이제 노하우를 설명드리면은 저는 절대 복리식으로 굴리지 않습니다. 복리식으로 굴린다는 것은 내가 승률이 100% 단 한 번도 안 틀릴 자신이 있을 때 복리식으로 굴리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익절을 아무리 9번 했어. 아무리 익절을 9번 하고 승률이 90%여도 결국 복리식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까지 진입한 시드나 내가 이제까지 진입하는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량이 진입하는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번 손절 볼 때 결국 나중에 손절 볼 때 내가 이제까지 수익을 본 수익금보다 손실금이 무조건 커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승률이 100% 항상 100%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복리식은 절대 굴리면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승률이 100%는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복리식으로는 절대 굴리지 말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차 마진을 할 때 내 전체 자산의 손실액이 15%가 넘어가는 순간은 무조건 뭐 부분 손절을 봐서라도 무조건 거기서부터는 리스크를 줄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면은 플러스 50%만 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면은 그걸로 원복을 하는 데는 플러스 100% 수익을 봐야지만 원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가장 황금 비율이라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딱 15%. 그러니까 이 선이 중요한 거야. 이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은 선을 마이너스 20%로 정했다.
그러면 20% 가는 순간 시그널이고 좌시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바로 거기서부터 바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줄인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시드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바이비 플랫폼을 사용을 많이 해보시니까 어떤 장점이 있으시고 어떤 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이빗을 일단 다 떠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많은 요즘에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바이빗의 가장 최대 장점은 심플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제 거래소 다른 거래소 언급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이낸스가 있는데 바이낸스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은 다른 거래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접근이 가능하고 금방 그 마진 거래, 선물 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익힐 수 있는데, 근데 선물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다른 거래소에 선물 거래를 하면은 대부분 엄청 어려워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기능들이 다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바이빗은 사실 뭐가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그냥 왜 하냐면은 쉬워서 초보자들이 접근성도 너무 용이하고 너무 심플하고 필요 없는 기능들, 쓸데없는 기능도 없고 딱 진짜 필요한 기능만 딱 해가지고 심플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좋아가지고 바이빗만 사용. 단점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 저는 솔직히 단점은 모르겠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바이빗 시스템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많이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 투자자들 따라서 그걸로 이제 시스템 자동을 걸어놓는 사람이 있고 매뉴얼로 직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세요? 저는 웬만해서는 자동으로 걸어놓는 것을 제가 몇 번 해보지도 않았고 저 그냥 별로 추천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까지 와서 마진 거래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진 거래를 굉장히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비판도 아니고 굉장히 저는 비난을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던 사람인데 왜 결국 결국 이제 마진 거래를 하게 됐냐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비트코인이 어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서 약간 불장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한번 하락장으로 진입이 되면은 3달이고 4달이고 1년이고 얘가 그냥 계속 내다 꽂히기만 해요. 얘가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은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현물 거래만 한다고 치면은 현물 거래는 그러니까 방향이 매수 방향밖에 못 잡으니까 우리가 투자자가 불리하단 말이야. 맞아요. 이제 마진 거래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이제 공매도 베팅도 가능하고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 거래도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